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신뢰지수가 11월 소폭 상승하며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인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월요일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11월 125.9를 기록하며 전월 121.1에서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3.6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이둘피트리 시즌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신뢰 상승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6개월 전망이 모두 개선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소득과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강화된 반면 내구재 소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6개월간 소득, 고용, 비즈니스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구매력 회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소매 판매 지수에 따르면 11월 소매 판매는 210.6에서 211.5로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미미했습니다. 중앙은행 대변인은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 의류 부문이 소매 판매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5.6% 감소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위자얀토 3일인 파라마디나 대학교 경제학자는 소비자 신뢰 지수 상승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조업, 특히 섬유 산업에서의 대규모 해고와 가계 소비 여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번 신뢰 상승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부 교체기의 정치적 안정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8년 8월 17일 독립기념일부터 새로운 수도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수도청장은 동부칼리만탄 경찰청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가루다 궁전과 대통령궁 등 주요 시설의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5년에는 12개의 보안 초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2028년 누산타라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공공사업부 장관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수도청장은 새로운 수도 개발이 신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G20 포럼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자카르타가 해수면 상승 위험에 직면하면서 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자카르타 특별수도 지역의 명칭을 자카르타 특별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에 서명하며 수도 이전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수도청장은 입법 및 사법기관의 인프라를 신속히 완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공사업부는 61.7%의 진행률을 보이며 약 5.6조 원 규모의 109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공공사업부 차관은 2025년 초 공무원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누산타라의 기본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산타라 이전 준비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인프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누산타라로의 이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양 협회는 2012년 자카르타에서 첫 MOU를 맺은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되며 특히 자동차 보험 의무화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6곳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협회는 회원사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와 양국 보험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교류사업과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회원사 간 교류 확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식 공유 및 공동 연구, 인적 교류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국의 기후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연수를 진행하는 등 인간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하여 양국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텔콤셀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5G 네트워크 확장을 본격화하며 디지털 통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장은 화웨이와 협력하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텔콤셀의 하이퍼 5G 네트워크는 자카르타 주요 비즈니스 허브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공항과 주요 인프라 지역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56개 지역에서 1,400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운영 중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텔콤셀의 5G는 기존 4G 대비 최대 4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며 높은 안정성과 저지연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합니다. 텔콤셀 최고 기술 책임자는 자보데타백 지역은 5G 스마트폰 보급률과 고속 데이터 수요가 높아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하이퍼 5G 네트워크가 초고속 연결과 짧은 지연 시간을 통해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로드맵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텔콤셀은 연말연시에 예상되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네트워크 최적화를 완료했습니다. 하이퍼 AI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를 자동화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최상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카부미 지역에서 우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재난관리당국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172개 마을에서 주택 1170채가 침수되고 400여 채가 붕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인해 31개 다리와 81개 도로가 파손되었으며 5.39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주민 3,000명 이상이 대피소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사태는 지난주부터 계속된 폭우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진흙과 바위, 나무가 산비탈을 덮치며 마을을 삼켰고 강물이 범람하면서 마을들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방송은 홍수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가축들이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달에도 수마트라섬 북수마트라주에서 비슷한 산사태와 홍수로 2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유명 관광지인 몽키 포레스트에서 강풍으로 대형 나무가 쓰러지며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리 우붓 지역 몽키 포레스트에서 강풍으로 인해 반얀나무가 쓰러져 관광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2세 한국인 여성과 32세 프랑스 국적 여성이 숨졌으며 43세 한국인 여성 관광객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몽키 포레스트는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긴꼬리 원숭이를 관찰할 수 있는 인기 관광지로 우기의 뿌리가 약해진 나무들이 강풍에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언론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리 위험한 나무를 벌목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붓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한국과 프랑스 영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발리 분관은 유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발리에 도착한 후 장례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우기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경고하며 숲길과 큰 나무 주변에서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